5월은 가정의 달이라 해서 참 무슨 날도 많죠. 어버이날, 어린이날, 4월 초파일 석가탄신일도 있네요. 그리고 농사를 막 시작할 때입니다. 노지에 수박도 심고 고추도 심고 여러가지 농작물을 심기 시작하는데 이 5월에 인생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계획은 어떻게 됐는가? 자, 계획은 창대하지만 대개는 실천은 미약하죠. 그런데 우리가 계획을 1년 단위로 하면서 실제로는 작심 3일 그러죠. 그러면 정월, 초, 사흘, 나흘 가면서 1년 계획을 깨버리면 너무 아깝잖아요. 초기에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1년 계획을 잡았는데 난 안 돼 하면서 포기하면 1년을 망쳐버리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계획 단위를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1년 너무 길어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 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1년이 아니라 6개월만 놓고 보아도 탄핵, 그 다음에 이재명 판결, 그 다음에 트럼프 취임, 주식 투자하는 사람 같으면 트럼프 관세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는 또 대한민국 대선 후보 결정 이재명,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국힘에서는 김문수가 됐는데 아직 확정은 아니죠. 한덕수하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정치 일정을 놓고 보면은 1년이 아니라 6개월도 깁니다. 그러니까 계획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예측할 수가 없어요. 내일 일을.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들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박정희 시대 때는 어땠습니까?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렇게 5년씩 계획을 세웠어요. 국가에서.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실천하면서 점검하고 교정하면서 꾸준히 밀고 왔어요. 박정희는 18년이나 무려 집권을 했으니까 그게 가능했을지 모르고, 그리고 농경시대에서 산업시대로 오면서 이제 정보화 시대 될락말락 할 때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지금 정치 상황을 보라니까요. 6개월만 끊어서 생각해도 물론 특수한 상황이긴 하지만 10년 내에 무려 탄핵이 2번이나 일어났어요. 그렇다면 기업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 정변, 이걸 어떻게 5년, 10년 계획 세워가지고 대처를 하겠습니까? 기업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1년 계획은 너무 길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1개월은 또 너무 짧아요. 1개월은 성과를 내기 힘들잖아요. 1개월에 뭘 합니까? 5월 생각해 보세요. 어버이날 들었죠? 어버이날까지 딱 하면 거의 3분의 1이 지나갑니다. 그러면 1개월로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 5월에는 내가 이를테면 책을 한 권 읽어야 되지. 그런데 초에 그냥 연휴가 쭉 있네요. 그래서 많이 쉰 사람은 한 일주일 안팎을 쉬었다고요. 자, 쉴 때 책을 읽으면 좋으련만 쉴 때는 또 쉬어야죠. 놀아야죠. 근데 그 분위기가 5월을 다 점령해버리죠. 그러면 5월에 책 한 권 읽어야 되지 하다가 놀고 어쩌다 보니까 5월에 못 읽은 거 6월에 미뤄서 읽지. 그렇게 넘어가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성과 내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눈앞에 어떤 실적, 그것에 매이는 측면이 있고 눈앞에 보이는 거, 우선 단기적으로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것에 독서도 하면 역시 한 권 채우면 되는 거지 하면서 5월에 그냥 한 달 잡았는데 그래도 독한 사람은 읽겠죠. 읽긴 읽지만 아주 가벼운 책을 읽지 않겠어요. 그리고 한 달 하면 너무 단절이 많아요. 한 달. 12등분이 돼야 되잖아요. 단절이 많아요. 단절이 많으면 이걸 지속해서 쫙 연결하면 좋으려면 그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마디가 너무 많으면 연계성이 떨어진다고요. 그리고 그 연계성이 떨어지면 계획적으로 뭔가를 했는가 하는, 자기가 돌아볼 때 1년 다 지나서 계획을 실천은 다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분할돼 버린,
토막토막 나버린. 그래서 구슬도 깨야 보배가 되는데 이걸 초지일관 뭔가 꿰뚫는 것이 없으면 실적이 없는 것처럼 생각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년은 좀 너무 길고 한 달은 너무 짧은 측면이 있죠. 그래서 저는 계획에 적절한 시간은 3개월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초심자들, 실천력이 떨어지는 사람들, 작심삼일로서 포기 잘하는 사람들, 뭔가 합리적인 이유만 있으면 기대가지고 에이 올해는 뭐 좀 놀고 내년부터 시작하지 하면서 1월부터 포기는 배추 셀 때나 필요한 건데 그렇게 포기를 잘하는 사람, 포기가 친숙한 사람은 3개월씩 이렇게 끊어서 하면 어떨까? 그러면 아직도 6월까지 안 지났으니까 2분기나 남았구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계절과 분기와 어떤 그 학기, 학생을 이렇게 그 학교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 같으면 그게 맞아 떨어지잖아요. 물론 계절은 뭐 3월부터 봄이니까 딱 맞아 떨어지진 않지만 아무튼 계절이 변하면서 1년에 4번씩 너 지금 실천 잘하고 있느냐? 네가 세운 계획은 계획대로 잘 돌아가고 있는가? 하고 뭔가 계절이 나에게 이렇게 그 확인을 요구하는 그런. 그리고 요즘에는 계절의 차이가 많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3개월씩 이렇게 끊어도 1년이 고르게 뭐랄까 그 시간 품질이 배열될 수가 있다고요. 여름에는 에어컨 켜고 겨울에는 난방 얼마나 잘 됩니까? 오히려 그래서 겨울이 공부하기 더 좋다고 하잖아요. 밖에 나가기는 싫지. 집에서는 따뜻하게 난방을 할 수가 있지. 그래서 대개 12월부터 중간고사 오기 전까지 학생들도 한 4월까지 시험도 없으면서 공부하기 좋은 계절을 잘 보내는 사람이 공부 잘하더라고요. 제가 학원하면서 보더라도. 이렇게 계절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3개월씩 아니면 계절 단위로 계획을 세우면 실천하기 좋다고요. 또 석 달이면 뭔가 실적을 낼 만해요. 내가 이를테면 5-8년 개띠로서 자서전을 쓰겠다. 그러면 1분기 3월까지는 자료를 뭐 이렇게 모으고 또 분석하고 이렇게 정리해서 읽기까지 뭐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사람 자서전 쓰는데 뭐 그렇게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2분기 3분기는 집필을 한다. 그러면 생애별로 쓸 것인가 아니면 주제별로 쓸 것인가 뭔가 성과별로 쓸 것인가 이렇게 나누어서 쓰면 되잖아요. 6개월 동안 초고를 완성한다. 그 다음에는 다시 4분기에는 10월에서 12월까지는 교정을 한다. 그리고 보완할 거 있으면 보완을 한다. 아니면 남한테 확인을 받아서 그 다음에 이제 고친다든가 뭐 이런 과정 거치면 1년을 그 4분기로 나눠서 그 분기마다 달성해야 할 목표를 달성했는가 확인하면서 스스로 피드백을 하면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3개월은 해도 뭔가 할 만한 거예요. 이를테면 악기를 배운다 하더라도 3개월은 입문하는 시기, 소리 내는 시기, 3개월에 대금 같은 거 소리 내면 잘 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뭔가 그 일정이 외부적으로 또는 내부적으로 변한다 하더라도 외부 상황이 급변한다 하더라도 그 변수 때문에 영향을 덜 받을 수가 있거든요. 한 달로 하면은 5월 보세요. 거의 반이 살아난다니까요. 휴일로. 그런데 만일 4, 5, 6이다. 그러면 4월에 열심히 했으면 그걸 겨냥해서 5월에 쉴 거 생각해서 그 다음에 또 5월에 조금 이 구멍이 난 거를 6월로 또 메우면 되잖아요. 이렇게 4, 5, 6 묶으면 균질해지죠. 좀 시간의 품질이 그런 측면이 있고 그리고 부담을 4등분 했기 때문에 부담은 어느 정도 분할이 되고 좀
줄어들고 변화와 교정이 가능하죠. 변수를 수용해서 그거를 뭔가 용해시킬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실행을 하는 게 이렇게 그 시간으로 나눠도 그렇고 내 언행을 좀 쪼개면 겁이 덜 나거든요. 왜? 부담이 덜하니까. 이렇게 부담을 경감하면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처음부터 내가 자서전 쓰는데 수준 있게 써야 되겠다. 그러지 않고 처음에는 이렇게 그냥 쭉 쓰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고치는 과정에서 수준을 높이겠다 생각하면 부담이 없거든요. 처음부터 작품이 나오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집중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을 또 어느 정도는 유지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열정을 어느 정도 유지는 하되 그리고 마디가 있기 때문에 쉬어갈 수 있는, 그래요. 마디마디 대나무처럼 뭔가 그 마무리하는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3개월이면 정말 주식에서는 장기라고 할 정도로 꽤나 긴 시간입니다. 90일이니까. 100일 정성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불교나 이런 데서도. 그런 차원에서 3개월 하면 괜찮다. 자, 독서 계획을 한번 세워본다고 하세요. 자, 독서. 그래서 1사분기로 나눈다. 1사분기로 나누어서 나는 한 해에 12권을 읽겠다. 한 달에 한 권꼴로. 그러면 만일 1월에 그 한 권을 못 읽으면 2월부터 그냥 12월까지 전부 다 안돼. 올해 아니고 내년부터 해야 되겠다. 올해 너무 바쁜 일도 많고 정치 상황도 이렇게 급변하고 읽을 마음이 아니다. 그렇게 포기하는 것보다는 1, 2, 3까지는 못 읽었어. 3권이나. 그런데도 4, 5, 6이라든가 어느 때 그 연휴 있으면 이 5월 같은 때도 여행 가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집에서 쉬기만도 그러니까 자 1, 2, 3 못 읽었던 책을 읽자. 그런데 무거운 건 읽기 힘드니까 좀 가벼운 거라도 읽자. 그렇게 가벼운 것이라도 읽어서 내가 실행을 했다면 뿌듯하죠. 야, 역시 나는 약속을 그런 대로 지키는 인간이다. 그래, 나는 계획 세웠다면 어찌됐든 실천한다. 그러면 가벼운 책이라 하더라도 유튜브 보고 TV 보고 하는 것보다는 읽어내면은 야, 내가 실천했다는 이 성공 체험, 그리고 가볍건 어찌건 간에 읽으면서 거기서 느낀 야, 역시 독서가 유튜브 시청보다는 낫구나. TV 보는 것보다는 훨씬 낫구나. 이거는 쉬면서 내 그 수준을 높이는 굉장히 좋은 자기 개발이구나. 나한테 투자하는 것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구나. 조금 힘들어도 역시 독서가 최고의 지식 습득 수단이구나 하면서 근데 재미를 느끼면 2분기에는 더 어려운 책을 읽을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독서 실력이 점점점 늘어나면 어려운 책도 빨리도 읽을 수 있겠죠. 그래서 야, 유튜브 좀 결별해야 되겠다. 유튜브 다이어트하고 독서에 심취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서 점점 빠져드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수준이 올라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실적을 확인하면서 또 분석도 하고 반성하면서 내 실천이 자꾸 촉구되는데 이렇게 나선형을 그리면서 그 수준이 올라갈 수 있다고요. 그렇다고 인간이 기계는 아니죠. 기계적 분할을 해가지고 이때까지 뭐 안 하면 뭐 큰일 날 듯이 그럴 건 없죠. 그냥 또 장단기를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죠. 1분기다 2분기다 하더라도 1년을 잘 생각하면서 죽을 듯이 나를 몰아붙일 필요는 없죠. 조선시대에 우리는 평생에 만날 사람을 하루에 만날 수도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시간인식과 또는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제 소년 시절과 작년 청년 시절의 시간인식과 지금 노년에 느끼는 시간인식은 달라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독서를 할 때, 주식 투자를 할 때, 직무에 충실할 때 시간 개념이 또 달라요.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싫어하는 일을 할 때, 억지로 할 때, 누가 시켜서 할 때 또 역시 다르거든요. 그러기는 하지만 3개월은 갈만해요. 저도 군대 생활을 33개월 안팎 했던가요? 3년 가까이 했는데 억지로 하는 일도 한 달 끊고 또 그 하위 개념으로 일주 하루하루
참으면서 지내면 또 가요. 그런데 내가 계획 세워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취미 이걸 하면서 3개월도 못 버틴다? 그런 사람은 드뭅니다. 성인이 될 때까지 그런 인내력은 되게 길렀거든요. 그러니까 계획은 창대하나 실천은 미약하게 하지 말고 계획은 미약하나 내 실천은 창대하리라. 끝은 조금만 해도 용두사미가 되면 안 되고 시작은 조금만 해도 끝은 큰 그런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 한 이렇게 3개월짜리 계획을 짜서 한 번씩 이걸 실천하는 정말 100배의 계획보다 중요한 게 실천이잖아요. 실천해서 자기 칭찬을 하면 그래 나는 쓸만한 사람이구나. 나는 계획 세웠다면 뭔가 하는구나. 그런 사람이 되어서 이 1년의 중간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앞을 내다보면서 멋지게 인생을 성형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